두 번째 질문은 소리 특성과 관련된 음원 파일의 압축 과정을 설명하는 구평의 지문입니다. 자, 역시 목적 독해를 해볼 건데 단순 이 점에서는 굳이 선지를 자세히 볼 필요 없다 했는데 14번을 보면 좀 특이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문단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내용 간의 관계도 알려주고 있고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각 문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를 보고 이거에 맞춰서 읽으면 돼요. 그쵸? 하나 빼고 다 맞을 거 아닙니까? 하나 빼고 다 맞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가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겠죠. 15번을 보면은 오디오 신호랑 관련된 지문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게 이거죠. 나머진 모르겠어요. 16번을 보면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이라 되는데 청각 특성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네요. 각각의 뭐 개념도 묻는 것 같고 뭐 개념이랑 뭐 개념들 사이 관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각계격파하면 될 것 같아요. 17번을 보면은 자 보기와 이제 선지를 통해서 묻는 게 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변수들이 지금 주파수 헤르츠죠.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의 소리 크기, 가청 강도, 차폐 문턱 값이 있어요. 이 변수들이 지문에서 나오면 얘를 예시로서 활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선지가 묻는 걸 보면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2번 보면은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 차폐가 일어났다. 즉 차폐 여부를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차폐 여부입니다. 즉 차폐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차폐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변수들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3번 보면은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다. 같죠 실제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즉 압축 시의 비트 할당 개수입니다. 압축 시의 할당 비트 수죠. 이게 두 번째로 묻는 겁니다. 4번 보면은 차폐 문턱 값이 A와 C가 같아요. 그러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다. 즉 임계대역의 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차폐 문턱 값과의 관계를 통해서 묻고 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적절한 거 묻는 문항이니까. 5번 보면은 압축할 때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압축 시의 할당 비트 개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묻는다는 거. 이거 나오면은 바로 보기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 뭔지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체에서.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의 홈을 만들어서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래요. 소리를 아날로그의 형태로 저장한 것, 당연히 아날로그죠. 디지털 아니니까요.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은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번 선지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봐야겠죠. 초기 녹음기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을 해라. 이 문단에서 이제 최근 매체 나올 테니까 뭐 해라? 차이를 좀 이해해라. 자,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 되겠죠. 그쵸? 그럼 디지털은 어떻게 하나? 이 문단에서 봐야 될 겁니다. 15번에 묻는 거 있나 볼게요. 아날로그라 그랬죠. 초기 녹음기는. 자, 당연히 디지털. 이거 사실 상식이죠. 축음기가 디지털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자,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저장된 소리를 지금 홈을 만들어서 저장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저장된 소리가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일단 얘는 맞고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가 저장된 소리냐 아니냐를 봐야겠네요. 자, 나머지는 아직 묻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단 들어가기 전에 선지들 볼게요. 이 문단이 지금 3개나 있어요. 높은 확률로 이 문단이 답일 것 같긴 한데
이 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난점을 언급한 건가 봐요. 할 건가 봐요.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 자,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그래서 저장과 전송할 때의 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리 크기를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을 하나 봐요. 변수의 관계를 따지라네요. 청각 특성과 소리 크기 간에. 자, 그럼 읽으면서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합니다. 0101 이렇게 돼 있죠. 오디오 신호도 파일로 저장한 거니까 저장된 소리가 맞죠? 달리가 틀렸네요. 자,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에 오디오 신호를 또 묻네. 자, 가보겠습니다. 한 파일 내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대요.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한대요. 그래서 한 파일 내에 있으면 전부 16, 16, 16 이렇게 16비트로 할당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0101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진다는 거는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극한 생각하면 편하죠.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나왔습니다. 저장 또는 네트워크로 전송하기에 양이 많다, 데이터가. 그래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게 압축을 해야 된대요. 즉 저장할 때 압축해서 용량을 줄이고 전송할 때 양이 많아서 전송이 느려지니까 압축해서 보낸다. 압축 풀면 되니까 받고. 자, 그러면 나왔네요. 저장 전송의 난점.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된다. 방금 나왔죠. 그 다음에 최근 매체 음악 저장 방법.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차이점 이해했죠. 이진수라는 거. 그 다음에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 압축의 변수로 이 문단에 소리 크기가 나왔나요? 소리 크기는 원음과 가까워지는, 즉 음질과의 변수로서 나왔죠. 음질과의 변수예요. 그래서 3문단에서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가 아닙니다. 음질과의 변수라서 답은 3번이죠.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16비트 고정으로 할당한다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것 같아요. 다음에 4번을 보면 비트를 많이 써서 오디오 신호를 저장하면 이거 사실 상식의 선지죠. 용량이 커지는데 전송에 적합할 리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자 여기서 나온 거죠. 전송할 때의 난점이에요. 비트를 많이 쓰면 데이터 양이 커서 전송이 느려. 자 5번.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전화가 최소화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려면 이제 물리적인 거가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것도 사실 상식의 선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14, 15가 벌써 풀렸어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라는 걸 쓴대요. 부호화 오랜만이네요. 뭐 18수능에도 나오고 그랬죠. 지각 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압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용량을 줄일 때 그냥 소리 일부를 줄이는 거예요. 감도가 낮은 걸.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드디어 나왔다. 차폐는 심지어 보기에서 선지가 묻는 거였죠. 차폐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최소 가청 강도는 단어에 써있겠지만 들을 수 있는 최소의 강도다 라는 소리겠죠.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래요. 그러면은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크면 들을 수 있겠지만 작으면 최소보다 낮은 거니까 못 듣겠죠. 그게 주파수별로 정해져 있다네. 예를 들어 1000부터 10,000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는데 100 이하 점은 훨씬 커야 들린대. 즉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는 거죠. 한번 보기를 볼까요? 보니까 이 셋이 1000 이상인데 최소 가청 강도가 작아요. 작아도 들립니다. 근데 150처럼 낮아지면은 100 이하까지는 아니지만 38로 커졌죠. 그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최소 가청 강도보다 작으면 못 듣잖아. 얘는 못 듣죠. 얘는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들리죠? 들림.
다음에 들려요. 자, 그러면은 최소 가청 강도에 대한 거 이해됐네요.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닙니다. 소리 크기였어요. 이제 단위가. 다음에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사실 저음이란 거는 주파수가 낮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평가원에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냐? 맞아요. 최소 가청 강도가 저음인 얘가 제일 크죠? 맞습니다.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그건 아직 몰라요. 자, 최소 가청 강도는 끝났네요. 계속 가볼게요. 그럼 3문단 읽기 전에 얘 좀 볼까요? 3문단은 안 봤네. 자, 4문단 보면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 이제 나오나 보다. 압축에, 그죠?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한대요.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가 차폐음이래. 그러면 차폐라는 거는 큰 소리가 막았을 때 일어나는 거네요. 그쵸?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가장 안 일어날 확률이 높죠. 차폐가 제일 안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자,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준 주파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50 있었죠? 거기서 미니멈, 맥시멈까지의 주파수대를 임계대역이란대요. 차폐가 일어나는. 임계대역의 폭은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넓다. 그러면은 고음으로 갈수록 넓다니까 끝났네요. 임계대역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임계대역 폭도 해주면은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다. 이런 식의 비교를 해놓겠습니다. 임계대역 폭 끝났네요. 4번이죠.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임계대역의 폭과 C는 A와 C는 같다. 아니죠. A랑 C는 C가 더 큽니다. 차폐는 어떻게 일어나냐?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 차폐 문턱값이래. 그러면은 차폐 문턱값이라는 거는 얘까지는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차폐를 고려한 거니까 차폐가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폐 문턱값보다 작으면 차폐를 고려했으니까 차폐가 일어나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최소보다 떨어진 거니까. 가볼까요? 차폐 문턱값이 38인데 얘 30이라서 차폐가 일어났어요. 얘는 원래도 못 듣는데 차폐도 일어나네요. 그 다음에 B, C, D는 다 보면 문턱값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차폐가 안 일어납니다. 얘네는 차폐가 다 안 일어나는 애들이다. 그럼 1번 보면은 A는 차폐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D는 차폐가 안 일어났죠. 1, 2번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압축 비트 할당 개수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본 거 가지고 16번 풀어볼게요.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아니고 미니멈과 맥시멈 아래도 있어요. 낮은 주파수도 있습니다. 구간이. 3번 보면 임계대역은 고음으로 갈수록 넓어진다는 걸 보기에서 우리가 A, B, C, D로 비교해놨어요.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가 차폐음이죠. 차폐를 해주는 음. 자, 5번 보면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차폐가 안 일어난다. 자, 뭔 말이야? 그림 매개로 이해해 볼게요. 차폐음과의 주파수 차이가 예를 들어 이 폭만큼 또 있어. 얘야. 그럼 임계대역의 폭을 넘어섰으니까 차폐가 안 일어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매개 써서 풀면 사실 되게 쉬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죠? 압축 시 할당 비트 수만 보면 됩니다. 지각보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겠죠. 보기에서는 A, B, C, D 4개로 나누겠죠. 그 다음에 최소 가청 강도, 차폐음을 고려해서 문턱값도 구해놨어요. 보기가.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의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해라. 끝났습니다.
차가 클수록 차가 8이죠. 차가 10이죠. 차가 25죠. 차가 49죠. 끝났네요. 비트 할당 개수는 이거에 비례하니까 압축 시 비트 할당 개수도 1, 2, 3, 4순으로 커져요. 자, 그럼 3번을 보면은 A와 B는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지 않죠. B가 더 많이 할당됩니다. 5번 보면은 C보다 D에 더 많이 할당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 독해 해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